안 받으신 분께 좀 말씀해 주시고 갑시다. 아프리카 형님도 어서 오시고 유튜브 형님들도 어서 오세요. 어제 해축 조금 아쉽긴 했어요. 잘 맞췄는데 메인이 부러져가지고 올킬을 해야 되나? 올킬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스페인 개 같은 거 그래도 서브 먹고 6배짜리도 나쁘진 않았고 메이저 거의 주력의 몰빵 가까이 때렸는데 뭐 디트로이트 프렌 극장으로 또 이겨주면서 또 이득 잘 봤습니다. 이번 주 또 월화수 메이저만 해가지고 조금 선회였는데 한 번 더 틀려가지고 1승 2패. 근데 어제 뭐 조금 먹어가지고 다시 조금이라도 플러스를 일단 돌려놨고 금토일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A매치가 조금 뭐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항상 분석을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하잖아. A매치는 어제 잘 맞았다고 오늘 잘 맞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뭐 항상 참고 정도만 A매치 그리고 금액 올리지도 마시고 오늘 그리고 제가 메이저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배당을 조금 높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조절 하실 분들은 하세요. 아주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뭐랄까 그냥 느낌이 별로 안. 내가 어제 그걸 봐서 그런가? 바퀴를 봐서 그런가? 느낌이 좀 그래. 어쨌든 간에 갑시다. 첫 번째 카자흐스탄 대 이제 노르웨이.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 혼란이랑 저기 웨데고르 뭐 이런 애들 다 소집이 됐습니다. 전방에 뭐 스웨를로스 또 이번 시즌 울버햄튼에 있는 이제 주포 라르센 이런 애들 이제 다 소집이 돼가지고 수비 쪽에도 뭐 웨스티고르 뭐 측면에 리에르센 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집이 돼서 또 최근에 혼란의 폼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요거 노르웨이가 어쨌든 간에 국가가 노르웨이다 보니까 메이저 대회 사실 뭐 월드컵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지금 다 뭐 못 나오고 있죠. 홀란드 전성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션스 리그를 포기할 그러니까 대충 뛸 만한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왜냐면은 네이션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유로에 또 그 뭐 그 할 수 있는 이번엔 월드컵인가? 아무튼 간에 그런 이점이 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 뭐 카자흐스탄 홈에서의 변수는 이제 그거예요. 인조 잔디구장. 뭐 카자흐 홈에서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 모습을 좀 보여주곤 하는데 저는 요거 노르웨이가 어렵지 않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 전방에서의 그런 퀄리티들 카자흐스탄이 사실 막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노르웨이 승에 마인승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으로 보겠습니다. 마법으로. 두 번째 리투아니아 대 이제 키프로스. 요것도 뭐 이런 경기 사실 뭐 주력으로 못 찍고 저는 뭐 안 갔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똥대 똥이니까. 또 리투아니아 저기 농구의 나라 아닙니까? 프렌 보겠습니다. 프렌 분석 따로 안 하고 키프로스 프렌 쪽 보고요. 세 번째 웨일즈 대 이제 튀르키예. 이 매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웨일즈가 감독이 바뀌었어요. 감독이 최근에 또 2달 전인가 바뀌었는데 그 축구 오래 보신 분들 다 아는 이름이야. 벨라미. 크레이크 벨라미. 옛날에 맨시티에 있었고 또 어디 있었지? 측면에서 또 상당히 공격을 잘했던 벨라미가 이제 감독으로 또 와가지고 웨일즈가 조금 사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웨일즈는 뭐 뻔하잖아요. 수비하다가 전방에 발 빠른 자원으로 역습. 뭐 베일이 있었을 때 그나마 갈았고 있었지. 베일 나가리 되고 뭐 다니엘 제임스 이런 애들로 한계가 있었던 팀이죠. 빌드업이 전혀 안 됐던 팀이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빌드업, 후방에서의 빌드업이나 뭐 조금 더 그런 주도적인 공격적인 축구로서의 변화를 이미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까봐야 아는 경기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축구를 웨일즈가 이전에는 전혀 보여주지도 못했고 사실 빌드업을 못했었거든. 웨일즈가 점유 자체를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던 팀인데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특히나 이제 뒤가 불안해집니다. 결국 빌드업 축구를 하면은 초장에는 수비가 불안해져. 수비가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뭐 웨일즈 정도의 팀이 공격적으로 나오면은 좀 한번 붙어볼까 하고 들이박는 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원래 기존의 웨일즈는 사실 언더만 찍는 팀이죠. 아니면 무앤무 뭐 무잡거나 그런 팀인데 이건 다득점 쪽으로 보고요. 승패로 갈 거면은 조금 쉽진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웨일즈가 해볼만은 하다. 뭐 튀르키예가 당장에 뭐 유로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 좀
아니란 그런 정신 상태로 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웰즈 같은 경우는 감독의 교체, 또 본인들의 그런 색깔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집중을 할 만한 타이밍이잖아. 이게 아무리 뭐 네이션스리그 별거 아니어도 그런 타이밍이랑 튀르키예는 뭐 사실 크게 막 그렇게 열심히 막 할 것 같은 느낌이 없다. 원래 그리고 그런 팀입니다, 튀르키예가. 아니 튀르키예래. 튀르키예 승이야? 웰즈 승무 사이드로 오바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넘어가고 슬로베니아 대 이제 오스트리아. 이 경기도 뭐 쉬운 경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스트리아 수비 쪽에 주전백인 이제 리나르트 센터백 출산 이슈로 빠져 있고요. 단소도 빠져 있어서 수비 쪽에 조금 뭐 백업 자원에 한 명 정도는 뭐 이렇게 출전을 센터백 쪽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 또 미드필더 쪽에 슈테거 지난 시즌 보훔의 에이스였고 이번 시즌 저 메넨글라드바로 가서 벌써 뭐 나쁘지 않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렇게 좀 소집이 된 부분이에요.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 지난 유로 때 무승부만 죽어라고 캐면서 지지 않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뭐 그때 당시 이제 주전이었던 오른쪽 백 정도, 오른쪽 사이드 백 정도 좀 빠지는 부분인데, 글쎄 그리고 이게 조금 오블락에 대한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디테일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오블락도 뭐 좀 걸려있는 불투명 사이즈인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이게 오스트리아 쪽으로 배당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 경기는 오스트리아가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랑닉 감독이잖아요. 랑닉 감독은 기본적으로 겁나게 많이 뛰는 축구를 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팀 상대로도 그런 활동량과 압박 이런 것들로 상당히 잘 비비기도 하고, 약팀 상대로는 그런 것들로 이제 약팀의 공격을 쉽게 허용하지 않으면서 가둬놓고 패는 양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네이션스 리그잖아. 그리고 지금 일정도 개빡세고 여기도 유로 뛰고 왔고, 그래서 이게 선수들의 정신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어. 오스트리아 뭐 열심히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안 뛰면 이 랑리게 축구는 사실 반쪽짜리예요. 잘할 수가 없는 축구야. 기본적인 활동량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네이션스 리그는 워낙 대충 별로 막 그냥 쓰레기 리그잖아 사실. 돈 벌어먹으려고 그냥 만든 리그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게 변수가 많은 리그인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무 정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무승부나 언더 쪽 슬로베니아의 지난 유로 때 수비 무만 주구장창 캐면서 저득점 무승부만 캐면서 이제 뭐 16강 가서 포르투갈한테 연장 패배를 했었으니까, 그때 느낌으로 그냥 무 찍고 치우거나 언더 찍고 치우거나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벨기에 대 이제 이스라엘. 요거는 뭐 벨기에 사이드로 보는데, 일단은 뭐 벨기에가 루카쿠 소집이 안 됐고요. 크루트와는 저 감독하고 싸워가지고 저 감독 나갈 때까지 이제 안 한다고 그래서 뭐 당연히 안 됐고, 측면 쪽에 이제 카라스코 또 소집이 안 됐고, 또 트로사, 아스날의 사이드 공격이죠. 트로사도 소집이 안 됐어요. 그래도 뭐 도쿠나 오펜다, 뭐 바카요코, 데브라인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뭐 미드필더 쪽에서도 오나나 틸레만스 뭐 이렇게 다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이기기는 이길 것 같은데, 이기기는 이길 것 같은데 뭔가 빠져있는 그림 자체가 조금 달갑지는 않달까? 이스라엘이 뭐 전력적으로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핸디가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핸디가 그래서 핸디는 뭐 좀 고민해서 찍으시고, 저는 일반승만 보겠습니다. 빠지는 선수들도 많고. 오펜다, 그리고 저 오펜다 나랑 4대도 좀 안 맞고, 오펜다가 그리고 좀 이게 움직임이 좋아서 이제 뭐 라이프치히에서 뛰고 하는 부분인데, 골 결정력 기복이 되게 심해요. 원래 그래. 원래 놓칠 때 진짜 주구장창 놓칩니다. 물론 루카쿠도 벨기에에서 월드컵 때도 그렇고 주구장창 놓치긴 했는데, 오펜다 똑같은 놈이야. 그래서 일반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프랑스 대 이제 이탈리아. 이 경기는 이제 프랑스가 사실 소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부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페를랑멘디 부상으로 나가리 됐고요. 소집하자마자 웨슬리 포파나 나가리 됐고요. 추아맨이 나가리 됐고요. 해가지고 맨디 같은 경우 이제 리카디뉴로 바뀌었고, 웨슬리 포파나 같은 경우 이제 세비야 센터백인 바데, 추아메니 같은 경우 이제 귀행두지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운그레이드죠. 그런 부분에다가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프랑스 대표팀은 조금 더 뭔가 지켜봐야 되는 사이즈로 저는 봅니다. 결국에 그리즈만이 옛날만큼의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가 안 나왔을 때 사실 프랑스의 전방에서의 화력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해서 제시가 돼왔던 상황인데 올리세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리즈만의 뭐 역할을 뭐 완전 똑같이는 못해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올리세가 올림픽 대표 때는 존나 잘했어요. 뭐 지금 뭐 미넨에 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경기를. 근데 어쨌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저기 누구야, 토날리, 우리의 친구죠, 뉴캐슬 미드필더. 그 새끼가 이제 그 징계 지난 리그 경기에서 이제 끝났잖아요. 지난 리그컵 경기에서. 그래서 이탈리아 국대로 다시 뽑혔고 공격 쪽에 이제 키에사, 리버풀, 유벤투스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키에사 정도면 이제 제외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답답한 공격이 되지 않을까? 좀 서로 간에 뭔가 다득점 양상으로 가기에는 그림 자체가 싹 그럴 것 같은 느낌은 없다 해서 언더를 먼저 보고 승패는 굳이 보면 이탈리아 프렘 보겠습니다. 뭐 무정도 보면서 1대1 정도. 우루과이 대 파라과이. 이 경기는 이제 수아레즈 은퇴 경기입니다. 루이 수아레즈 그때 은퇴 경기. 이 경기를 끝으로 은퇴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월드컵 예선. 월드컵 예선이고 월드컵 예선은 좀 그거 하니까 성적을 말씀드려야지. 네이션스는 첫 경기야, 첫 경기. 우루과이가 네이션스 아니 남미 그 월드컵 예선이 1위부터 6위가 진출, 7위가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거든요. 플레이오프 진출인데 우루가 지금 2위입니다. 승점 13점. 그리고 파라과이가 몇이야? 1, 2, 3, 4, 5, 6, 7, 8위. 승점 5점. 뭐 기본적으로 우가르테, 맨유를 이적한 우가르테나 뭐 발베르데 뭐 이런 선수를 다 차출이 됐고요. 뭐 저기 누구야, 뱅탄쿠르 차출 안 됐고 대신 미드필더 중에 난데스, 또 개처럼 띄워주는 놈이죠. 난데스 차출됐고 전방에 이제 다이 누네즈 없습니다. 근데 누네즈가 근데 저 코파 아메리카에서 존나 똥 싸긴 했어요. 오히려 수아레즈가 더 잘했어.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좀 우루과이가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벌써 13점, 6경기에서 13점, 4승 1무 1패로 이미 많이 벌어나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간에 수아레즈의 은퇴 경기이기도 하고 파라과이가 지금 득점력에 있어서 파라과이 에이스는 이제 알미론, 뉴캐슬에. 근데 알미론 지금 맛이 갔잖아요. 재작년에 잘했었나? 작년에 잘했나? 재작년이지. 그때나 잘했지. 지금 맛이 가가지고 뭐 뉴캐슬에도 안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골이 안 터집니다. 골이 5경기 한 골밖에 없어요. 대신 수비가 좋아. 5경기 3실점밖에 없어. 파라과이 경기가 지금 5경기 연짝으로 언더입니다. 월드컵 예선. 그래서 이 경기 자체는 우루과이도 어쨌든 간에 그런 비엘사 감독이거든요. 리즈에 있었던 딱 그 리즈의 축구 존나게 많이 뛰면서 그냥 활동량이나 이런 것들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우루과이의 뭐 우가르테, 발베르데 이런 선수들 뭐 그냥 뭐 발베르데와 활동량 말할 것도 없고 우가르테도 진공 청소 입고 하잖아. 그래서 상당히 합이 잘 맞는 모습을 저기서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제 득점에 대한 문제는 그때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루과이가 보여줬어요. 오늘도 딱 그 정도 포인트다. 파라과이의 어쨌든 수비적인 부분, 골을 넣을 수 있는 힘은 없고 우루과이도 굳이 따지면 상대를 뭔가 찍어 누르거나 상대 공격을 저지하거나 이런 능력은 상당히 좋은데 전방에서 마무리 지어줄, 옛날에 뭐 포를란, 수아레즈 전성기 이때는 뭐 골잡이들이 넘쳤잖아. 오히려 미드필더가 약했는데 지금 이제 미드필더는 빵빵한데 전방이 약해요. 누네즈는 소집도 안 됐고 뭐 잘도 못했지만 대표팀에서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승 아니면 언더 골라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또 이슈도 있긴 하니까 뭐 홈이기도 하고 승을 보거나 아니면은 남미 애들은 근데 좀 신뢰가 없어. 그래서 저도 이게 승이 좋은지 언더가 좋은지 사이즈 잘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뭐 저기 스위스 경기는 프렌이랑 언더를 봤지만 언더를 가는 게 맞다라고 제가 딱 짚어드렸잖아. 이건 근데 모르겠어요. 승이 나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왜냐면 언더 배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뭔가 좀 쫄려. 물론 해외 배당은 언더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이즈로 보고요.
그리고 잠깐만, 나 나토신 형님 안 보내드렸지? 저 형님하고 저 나는 제카 형님 보내드려야겠다. 나토신 형님 안 보내드렸죠? 깜빡할 뻔했네. 아니 형님 9시 그 40분에 그 쐈다고 보내달라면 내가 어떻게 보내줍니까 형님? 일찍 그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왜 100개를 쏘셨지? 50개인데? 50개 예전에 쏜 건가? 그리고 브라질 대표 에콰도르. 요것도 브라질이 아까 프랑스맨 키로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센터백 밀리탕이나 사비유 사비유로 바뀌었지. 저 지로나에서 잘했다가 이번 시즌 맨시티에 가 있는 놈. 요런 측면 공격이나 뭐 최후방 뭐 센터백 요런 애들이 또 그거 됐습니다. 또 페드루. 예, 그 브라질 리그 주포 씹어 먹고 있는 놈. 요런 애들이 부상으로 나가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 루카스 모우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모우라입니다. 추억의 아약스전 그 헤트트릭은 아직도 기억나네. 모우라가 새롭게 소집이 됐고 한 부분인데, 브라질이 지금 조금 약간은 뭐 위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까 남미는 통합이거든요. 통합 전체가 한 조가 끝이고, 거기서 아까 1위부터 6위가 월드컵 진출, 그리고 7위가 대륙간 플레이오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브라질이 지금 6위입니다. 승점 7점, 2승 1무 3패. 제가 뭐 브라질 대표팀은 이거 옛날에도 제가 얘기했어. 지금 브라질 믿으면 안 된다. 누가 막 브라질 똥배 막 물어볼 때 제가 분석도 안 했거든요. 쳐다도 안 봤어 나는 그때 당시. 그때 브라질 경기 이런 거 찍는 거 아니라고, 지금 상태 안 좋다고 했었는데, 에콰도르는 4위 참. 3승 2무 1패. 승점 11점. 그리고 에콰도르가 또 굉장히 잘 비비는 팀이에요. 이 팀이 이제 전방에서의 그런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데, 미드필더 자원들의 어떤 활동량이나 또 쫄깃함, 수비력 이런 것들은 꽤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월드컵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난 뭐 아르헨티나전에도 상당히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아르헨티나 상대로 극장골 넣고 1대1 못 띄우지 않았나? 아닌가? 1대0으로 졌나? 기억이 안 나네? 코파에서 1대1 뛰었구나. 코파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라 브라질 입장에서 좀 빡셀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약간 느낌이 그래요. 브라질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기는. 뭔가 저런 루카스 모우라 같은 애들 소집한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새끼가 은퇴하기 전까지 언제 또 소집이 되겠습니까? 이미 끝물인데 부상당하고 해가지고 소집된 거잖아. 이번 소집 말고는 더 이상 소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는 타이밍에 소집이 되면은 베테랑으로서의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 중심 좀 잡아주는 부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요거는 브라질이 이길 것 같긴 한데 햄무 정도로 보고요. 에카가 잘 비비기 때문에 언어바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바 보겠습니다. 2대1 정도 봅니다. 2대1 순전한 초기야 이 경기는. 사이즈로 보면은 지금 브라질 가면 안 돼요. 가뜩이나 아까 부상자들도 보여드렸잖아. 가면 안 되는데 느낌이 이길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축구를 제가 뭐 한두 경기 본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마찬가지겠지만 느낌이 이기는 그림이야, 그림 자체가. 그래서 뭐 근데 일반성 어차피 똥배니까 뭐 햄무 정도는 좀 찍어볼만 하지 않을까. 그 정도 느낌 보고. 하나 더 있었는데 페루 대 콜롬비아. 이건 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그냥 언더다 언더. 찍을 게 언더밖에 없다 이거는. 저기 뭐야, 페루 같은 경우 꼴찌입니다. 꼴찌가 몇이야? 4, 5, 6, 7, 8, 9, 10 12. 승점 2점, 2무 4패.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같은 여유가 있죠. 3위, 승점 12점, 3승 3무.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저득으로 하지 않을까. 콜롬비아도 결국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전방에서 띄워주는 콜롬 같은 경우 이제 측면 자원이나 아직도 하메스기는 해요. 아직도 하메스 로드리게스야. 거기에 이제 요즘 뭐 루이스 디아스의 폼이 미쳐 날뛰고 있죠, 리버풀에서. 거기 이제 뭐 본모스의 측면이고 시니스테라 이런 애들 백업으로 좀 괜찮고 뭐 한 부분인데,
글쎄요. 힘을 많이 빼고 왔기 때문에 이미 컨디션이 좋은 건 알겠는데 힘을 많이 빼고 와서 학살하는 그림으로 갈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다음 경기가 콜롬비아가 이게 지금 빡빡한 일정 속에서 3, 4일 뭐 3에서 5일 간격으로 지금 바로바로 경기가 들어가잖아요. 다음 경기가 아르헨티나랑 홈 경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뭐 월드컵 예선이어도 이 빡빡한 두 경기에서 갈아 마실 수는 없어요, 주전들을. 그래서 뭐 에이스 선수들이나 특히 전방에서 에이스 자원들을 풀타임 굴릴 것 같지가 않아요. 한 골 넣고 좀 수비적으로 하면서 잠그던가 어차피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언더로 보는 거고 요런 이유도 있다.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로 보고 메이저는 분석 안 할라 했는데 하지 말까? 보는 라인만 딱 보고 끝낼게요. 컵스 대 양키스. 굳이 보면 컵스 프렌. 매치 대 신시. 요거 매치 사이드로 보고요. 무난하게. 보스턴 대 화삭. 요 보스턴 요즘 식물 모드긴 한데 피베타가 요즘 뭐 지난 경기도 그랬었고 지지난 경기 토론토전 그 연기됐던 거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지난 경기 디트전은 특히나 이제 피홈런도 없었고 홈런 맞는 게 약점이잖아. 거기에 마틴이 저 방어율 대비 만만합니다. 또 화삭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보스턴 마인 쪽으로 보겠습니다. 반등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휴스턴 대 애리조나는 휴승원, 휴스턴 승이랑 언더 쪽. 애리조나 그러니까 발데스가 최근에 후반기에 완전히 살아난 모습인데 동시에 애리조나 빠따가 좀 식었어요. 오늘도 사실 샘프전에 애리조나가 2점을 냈는데 사실상 애리조나가 점수를 내지는 않았어. 샘프가 그냥 수비가 그냥 다 준 점수예요. 둘 다 에러로 그냥 점수 줬어. 하나는 이제 송구미스하고 하나가 폭투였나? 아니다 나다웃이었는데 그거 송구 못해가지고 줬나? 아무튼 간에 기억 헷갈리네 갑자기.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승으로 찍든 언더로 찍든 그 라인으로 좀 봅니다. 그리고 켄자 대 미넨이고 켄자 승 라간스니까 뭐 매튜스가 7점대 방어율인데 미네소타 오늘 선발이 7점대까지 갈 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불펜에서 미네소타가 최근에 소모도가 많아요. 선발도 유리하고 불펜 켄자가 원래는 안 좋잖아. 근데 지금 소모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네소타도 썩 안 좋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켄자가 조금 더 유리한 사이즈다. 그래서 켄자 승. 그리고 샌디 대 샘프는 샘프 프렌의 오바죠. 요거 사실 어제도 제가 디트로이트 프렌을 갔던 이유가 마이즈가 나쁘지 않게 던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고 뭐 3실점 하긴 했지만 홈런 2방 맞아 3실점 했지만 나쁘진 않았죠. 거기에 이제 샌디의 불펜에 대한 소모도 이거 누구 하나 불 지를 가능성 높다. 귀신같이 마지막에 말루런 쳐맞으면서 불 질렀죠. 오늘도 쓸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한 부분이 샌디가 별로 없다. 아니 애초에 5일 동안 4일을 던지게 시키더라고. 그래서 이거 초반에 주자 출루하길래 이거 되겠다 싶었는데 진짜 말루런 치더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펜이 불안해. 샌디가 불펜이 불안하고 뭐 샘프 같은 경우 불펜이 상태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저기 스넬이 2이닝 던지고 아니 1회 던지고 내려가가지고 많이 쓰긴 했는데 그래도 뭐 오바를 먼저 보고 승패는 굳이 보면 프렌 정도의 느낌 정도 요 정도 보겠습니다. 요 정도 메이저는 요 정도 코멘트. 요 정도 코멘트.